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읽고 또 소개하고 정리하는 책 소개 시간입니다. 저는 굉장히 유명한 하워드 가드너 학자의 그 다중지능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뭐 부모님들도 많이 읽으시고요. 또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많이 찾는 책인데요. 왜 이렇게 다중지능을 많이 찾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중지능은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처럼 70년대생들은 초등학교 때 IQ 검사를 했어요.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반에서 그때 한 54명 정도 했던 때인데, IQ가 평균이 우리 반이 100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었어요. IQ가 그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반 평균이 80 몇 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IQ는요, 프랑스의 교육학자였던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람이 고안한 거예요. 사실은 전쟁에서 이제 군사들을 적재적소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검사가 이제 인간의 지식에 대한 협소한 이해와 또 인간의 지능을 숫자로 산출하게 되는 좀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사실 지능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워드 가드너와 다른 학자들이 이런 다중지능에 대한 이론들을 소개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한국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교사들이 이 다중지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지능이라는 것이 IQ로 인간의 지적 능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학창 시절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다양한 학창 시절 때 다양한 체육, 뭐 예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떤 아이가 하나를 다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 친구가 모든 걸 다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극소수에 좀 불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차별을 경험을 하면서 학창 시절 때 굉장히 그 공부 잘하면 인간성도 좋은 것 같고 막 그랬던 어,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으로 다중지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다중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에 있어서도 저마다 꼽힐 수 있는 시기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생각해 봤더니요. 이 다중지능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지금까지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 학습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굳혀져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중지능을 유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둔갑을 시켰지, 사실 교육에 대한 관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틀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다중지능 을 지향하는 교육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것이 교육적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치고 또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인간에게는 이런 다차원적인 지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책에서는 8가지 지능, 여러분들은 아마 8가지 지능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어, 2분의 1 지능이라고 표현하는 실존 지능, 그러니까 영성 지능이라고도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존 지능을 포함하면 9가지 다중 지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음악 지능이고요. 두 번째 신체 운동 지능입니다. 세 번째 논리 수학 지능, 네 번째 언어 지능, 다섯 번째 공간 지능, 여섯 번째 인간 친화 지능은요, 대인관계와 같은 그런 거죠. 일곱 번째 자기 성찰 지능은요, 자기에 대한 그 이해가 이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지능은 자연 친화적 지능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8가지 지능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그 자기 이해, 자기 성찰 지능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이해하는 데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자기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들, 또 그것을 기초로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지능이 우수하신가요? 제가 학생들과 이 다중지능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뛰어난 지능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지능만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열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능에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사실은 이 실존 지능이라는 것이 왜 2분의 1개의 지능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고 또 여전히 그 9번째 지능으로 딱 인정하기 꺼려진다고 가드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 영성이란 것이 사실은 다른 드러난 지능들에 비추어 보면 과학적 기술 접근 방식으로는요, 실존 지능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과 과학적인 관점으로 종교를 설명할 수 없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존 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뇌의 생물학적인 측면 부분에서 아직 뇌가 어느 부분인지를 밝혀준 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분간 8개 지능과 2분의 1개의 지능에 만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실존 지능과 자기성찰 지능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지능에서 보이는 지능으로 나아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 또 재미난 부분이 있었어요. 학생들의 강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가드너에게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가드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일주일 만에 학생들의 지능을 알고 싶다면 2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라고 하면서 117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을 어린이 박물관이나 놀이시설 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환경에 데려다 놓고 관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가능하다면 몇 년 전에 그 학생을 가르쳤던 교사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강점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신뢰하라. 근데 저는 이 책의 또 176페이지를 보니까 참 제가 참 좋아했던 그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박물관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 방식이거든요. 근데 프랭크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지금 176쪽에서 인용했는데요. 박물관에서는 실패라는 것이 없다. 박물관은 임의적이고 자유로우며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달리 학교는 진지하고 정규적이며 형식적이고 상당히 맥락과 동떨어진 교육을 제공한다. 학생들을 학교 대신 박물관에 보내면 그들을 망치게 될까? 가드너는 말합니다. 아마도 그 반대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드너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틀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우리가 박물관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 박물관이 제공하는 것. 근데 한국에서 커서 그런지 박물관 하면 저는 굉장히 지루하다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다중지능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한번 자녀들과 또는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학생들과 박물관과 예술관 같은 곳을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